준 거 같은데. 프린트 걸어두고 있었는데. 잠깐만. 학교쌤이 저기 뭐냐 시험이나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뭐 얘기하신 거 없어? 뭐 어떻다 저렇다 그 범위 말고 이렇게 뭐 말씀하신 거 얘기하신 거. 근데 정말 안 했던 단어들 톡 털어서 다 들어가더라고. 맞죠? 다 들어갔는데. 나머지 아니에요? 나머지. 4단원 넣어준 거예요? 4단원도 해요. 안돼. 근데 너네 4단원 하는 거 좀 살펴보고 하려고. 어떤 학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생각할 때 그냥 4단원 지난번이랑 똑같이 그냥 살살살살 외우면 될 것 같은데. 그 영양 성분표 때처럼. 그래서 그러면 되지 않을까? 요거 자습서 좀 봅시다. 자습서. 겨울날 정리하는. 자, 아까 액자식 구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액자식 구조라고 돼 있네, 그렇죠? 자, 그러면 아마 학교에서도 액자식 구조라고 배우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사건 속에서 과거의 사건으로 지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과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아주머니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자, 그래서 크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외화는 어떻게 되는데? 네. 화자에 나와 그 다음에 아주머니야. 그렇죠? 내화는 어떻게 되는데? 아주머니랑 할머니 전쟁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도리지 할머니랑 그 다음에 노파였죠, 노파. 여기 적혀있는 노파였죠. 노파랑 그 다음에 아주머니의 이야기로 내화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요거 여로형 구조라고 하는데 여로형 구조가 혹시 뭔지 압니까? 뭔지 알아요? 여로. 맞아, 여행입니다, 여행. 자, 그래서 여는요 여행할 때 여자고요. 로는 뭐냐면 길이거든. 그래서 보통 여로형 소설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내가 어딘가로 떠나가는 길 또는 어딘가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로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뭐 흔히 이제 메밀꽃필 무렵 이런 소설들 보면은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장터에서 동의를 만나가지고 다음 장터까지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대화하면서 사실은 제가 내 아들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보통 이제 여로형 구조라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여행을 가서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처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갈등이 다 해결된 상태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구조까지 이제 나와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로형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행을 떠났다가 깨달음을 얻고 돌아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오해랑 이해가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반복이 되는 건데? 처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해한 게 몇 가지가 있어. 뭘 오해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족. 뭔가죠? 가족. 자, 이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저기 뭐냐 오해가 있었죠. 맞죠? 내가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뭔가 날 거부하는 몸짓 같았다고 느껴지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노파의 어떤 도리질에서 이제 오해를 얻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오해 뭐 있었어? 나에게 그렇지 굽실거리는 모습. 자, 이 굽실거리는 게 굉장히 보기 불편했단 말이야. 맞지? 이 정도로 굽실거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굽실거리는 거지? 그러니까 손님이라는 이유로 굽실거린다고만 생각했잖아. 그치? 자, 그런데 사실은 알렸더니 뭐였어? 그냥 좋아서. 아니 고마워서. 그치, 고마워서. 근데 왜 고마운데? 나한테 왜 고마운데 이 사람이? 그 미신을 만들어. 그치, 자기 혼자 미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뭐였냐면 내가 먹는 이제 이 밥값과 그 다음에 이 숙박비로 뭘 하려고 했다? 자신의 이제 노잣돈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그 돈으로 이제 그 숙박비를 돈으로 쓰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죠. 자, 그런데 마침 손님이 와서 아주 반가웠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사실은 나에게 굽실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계기를 만들어준 나한테 고마워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해와 이해가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자, 요거는 뭡니까? 가족을 지키고 싶은 의지와 책임감, 그 다음에 사랑의 몸부림이 드러나는 부분. 도리질에서 드러나는 거죠. 도리질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주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뭐 하는 거? 공명. 공양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대사업의 의미는 뭔데? 그러면 가족 간에 서로 뭐야 이거? 뭘까요? 사랑이지 않을까요? 맞지? 사랑하고 의지하며 전쟁의 아픔과 상처. 자, 여기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야? 사회 맞아. 배경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 사회 문화적 배경이 전쟁 직후야? 그건 아니야. 전쟁 끝난 지 몇 년 됐어 지금? 나와 있잖아. 25년 됐다잖아. 맞죠? 25년 전에 남편이 죽었다고 했으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약 25년 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후 약 25년 후인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이겠지.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좀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 이 전쟁이 가져온 어떤 처참한 상황이라든지 정신적 상처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나서까지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우리들의 생활에 녹아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간 존재의 부조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형상화한. 그래서 여기에서 좀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본인 때문에 아들이 죽은 거잖아. 맞지? 그리고 거기에 정신적 충격을 입은 거고 거기에서 남아있는 이 행위라고 하는 건 도리도리 하는 그 행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이 인간 존재의 부조리 측면에서 파악하고 형상화한 어떤 문학에 해당한다고 하면 흔히 전후문학이라고 하는 전후문. 맞네요. 전후문학. 그러니까 전쟁 직후는 아니지만 이거는 전쟁의 여파가 남아있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전후문학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의 아픔을 서로 뭐 해가는 거야? 치유? 행하는 어떤 모습을 뭐 하고 있느냐? 따뜻한 시선. 이 따뜻한 시선 누가 가지고 있는데? 화자. 그렇지. 소술자인 나가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좀 남기겠다. 되죠. 자, 그래서 요거 방금 쌤이 아까 나눠줬죠. 요거 4단원 3-4 문제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윗글에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온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디에 드러날까요? 여러분?
찾아봐. 대사업. 음. 그쵸. 이거는 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절박한 심정입니다. 왜냐면 시어머니가 사람을 너무 잘 믿는 순진하고 순수한 성격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절박한 마음을 알려주는 거야. 맞죠? 그 부분에서 좀 드러나는 거죠. 자, 다음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서 인물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맞나요? 아니요.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액자식 구성이요, 여러분들 내화가 꼭 과거로만 들어가야 액자식 구성일까? 아닙니다. 그냥 다른 이야기가 나와도 액자식 구성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중간에 과거로 넘어가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액자식을. 그렇지. 그럼 시간도 순서대로 안 흐르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도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액자식 구성 안에 있는 내화가 과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음 3번. 인물의 태도에 대한 오해와 이것을 해소하는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나요? 네.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이 오해 해소하는 인물 누군데? 성장. 맞지. 내면이 나와 있다는 거. 무슨 시점? 1인칭 시점. 1인칭 시점 맞아? 맞아요. 맞지. 말이 꼬여 있는 거야. 자, 다음 4번.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서 사회의 부정적인 면모에 관해 폭로하고자 한다? 아니에요. 아니지. 그 다음에 심지어 인간과 자연의 대비? 나와 있지 않지. 그렇죠. 그 다음 2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적절한 거. 나는 아주머니의 따뜻한 태도로 인해서 남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강해져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맞나요? 아니지. 남편에 대한 마음이 이제 풀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2번. 노파는 아들이 죽었던 당시 도리질을 하지 못했던. 맞나요? 아니요. 아니지. 도리질을 너무 심하게 해서 아들이 죽게 된 거잖아. 그렇죠. 요거 살짝 말 바꿔볼 수 있습니다. 도리질 관련해가지고. 자, 다음 3번. 아주머니는 전쟁 당시 서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다. 맞나요? 네. 맞죠. 잠깐만. 어. 아니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아니, 친정으로. 그렇지. 친정으로 보낸 거지. 자, 다음 4번. 인민군을 마주했던 노파의 비명소리는 아주머니의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도록 만들었다. 맞나요? 네. 맞죠. 자, 다음. 아주머니는 아들이 쓴 편지를 보고 그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서울로 올라가려고 한다. 맞나요? 아니요. 그러면 누가 썼는데? 하숙집 아줌마. 그렇지. 집주인이 썼습니다. 정답은 이번에 있다랬지. 그러면 하숙집 주인이 그렇게 쓴 편지에 그렇게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뭐가 걱정했을까? 그거 텃세 그 오. 맞습니다. 네. 그런 가능성이 높겠지. 맞죠? 며칠 때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뭐가 된다. 그렇게 됐는데. 근데 어. 뒤에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몰라요. 저걸 소설 끝이야. 진짜. 아니, 소설 끝이 아니고 이제 내가 돌아가는 걸로 이제 소설 끝나는 거지. 이제 아주머니의 아들은 사실 상관없어. 이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데? 나의 이 내적 갈등이 해소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아주머니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 싫어 아니에요?
실화는 아니지 않을까? 여기 진짜 소설이에요. 완전 소설이죠 이거. 네? 소설이에요. 스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헐. 아니야. 너무 충격적. 아니야. 에이 진짜요? 근데 이분 소설이요 읽고 있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 내면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 섬세하게 쓰는 소설가 분이시거든요. 박완서 선생님인데 근데 이분은 살면서 생전에 발표한 작품만 해도 거의 수백 개야 수백 개. 그거 어떻게 다 자기 했어. 근데 읽고 있잖아. 진짜 이 사람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그 수능 특강에 들어가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여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야. 근데 이제 산업화실에 나는 완전 가난을 대물림 받아가지고 진짜 철저하게 처절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먹고 살려고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거기서 남친을 만난 거야. 근데 남친을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일도 하고 이제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약간 좀 동거를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남친구가 재벌집 아들인 거야. 근데 거기에서 본인이 뭘 느끼냐면 굉장한 모멸감을 느끼는 거야. 나는 이때까지 그래서 내가 오히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게 살고 있고 한 푼 한 푼이 아까운 거야. 근데 얘도 똑같이 나랑 같은 처지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얘가 같이 일하는 공장 동료 중에서 누가 다쳤다고 되게 큰 돈을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싸워. 엄청 싸워. 그 나는 이제 나도 착한 마음이 없냐고. 근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 돈을 그만큼씩 그 사람을 위해서 내주는 게 내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남친이 싸운단 말이야. 근데 남친은 아니 사람이 다쳤는데 그 돈을 못 해주나? 라고 하면 싸우는데 사실 그 돈은 내 입장에서는 거의 한 달 동안 진짜 뭐 어떻게든 이제 아등바등 살아가야 될 돈이야. 근데 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그렇게 대주는 거야.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얘를 지나가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분이 안 섞였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재벌집 남자친구 와가지고 이제 이런 생활 청산하고 가자 이렇게 해요. 내 입장에서는 뭘 어떤 거에 모멸당을 느꼈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람은 이때까지 이렇게까지 살아온 게 뭐냐면 가난을 내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이것을 이겨내려는 이 가난을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쟤한테는 그 가난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이렇게 툭 차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가난이 완전 오염되는 거야. 나에게는 굉장히 신성시 여겨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어떤 에너지가 되는 게 가난이었는데 저 사람한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짓 하지 말고 나랑 같이 서울 가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제 기업의 후계자로 이제 점 찍어서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고생을 해봐야지. 고생을 한번 맛봐야지. 네가 이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듣고 그 고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뭐냐면 얘가 그 맛봤던 고생이 내 평생인 거야. 거기에서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얘기니까 읽다 보면 진짜 그 사람 얘기 같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 스킬 아닙니다. 소설이야 소설. 그리고 그 너네 고등학교 1학년 그 모의고사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서울순방이라고 이거 뭐냐면 이제 여성 입장. 그러니까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산업화 시대에 여성이 겪을 만한 되게 섬세한 문제들 있죠. 그런 거를 진짜 콕 집어서 얘기해. 그 진짜 이 사람 얘기 같아요. 이거 뭐냐면 섬세한 수방은 자기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그 신혼부부야. 근데 이제 방을 알아보러 다니는데 이제 전셋방을 가려고 했더니 자기가 들고 있는 돈을 될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대도시 안에 들어가서 월세로 살 거냐 아니면은 완전히 외곽으로 빠져나가서 전세로 살 거냐 둘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그냥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월세로 들어가는데 대도시로 들어가자. 근데 들어갔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를 메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애를 메고 있었는데 애가 내 티가 안 나. 그런데 이제 집집마다 방을 알아보고 다녔더니 내가 애를 데리고 되게 첫째가 있고 배에 있는 둘째야. 첫째를 데리고 다녔더니 문제가 뭐냐면 아무도 내 월세를 안 받아주는 거야. 애 시끄럽다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월세방이 뭐 예를 들어서 이 방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이제 옆에 문간방 이런 데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 안에서 새들어서 사는 거니까 애 우는 소리를 듣기 싫다고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슬그머니 뭐라고 얘기하면 애를 살짝 친정집에 좀 맡겨놓고 한번 돌아다니자. 그래서 방을 안 구하는 거야. 근데 남편이 애가 없는 행세를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애가 없는 신혼부부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야.
이제 방에 계약도 했고 이제 애를 데려와야 돼. 자꾸 차일피일 미루면서 애를 집에 안 데리고 온 거야. 좀 풀어본 것 같아요. 애는 우리 집 친정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일주일 만에 보는데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거야. 근데 남편은 계속 이제 오늘 하루 보고 그 친정 다시 바뀌려고 하고 그 어떤 비참한 심정이 그 소설에 뭐가 이야기될 거야. 그래서 보면은 되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진짜 내가 겪는 것 같아. 나도 여성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소설을 쓰시는 분이 나중에 커서 이분이 쓰신 소설 좀 많이 읽어보세요. 자, 다음 기억에서 미움 봅시다. 자, 기억에서 미움. 기억은 시어머니와 그녀만이 알게 감쪽같이 그 일은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이 뭐였어요? 아주머니의 남편을 몰래 친정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전쟁 당시 이념적 문제로 타인에 대한 불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맞나요? 네. 맞다, 그렇죠. 동네 사람들도 못 믿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남편을 저기 친정으로 보내는 게 거였습니다. 자, 다음 3번, 2번 니은 봅시다.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 벌써 성질 급한 이런 어중간하고 모호한 때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는 인민군이 물러갔다, 이제 서울이 수복됐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곳곳의 동네에는 이 미처 돌아가지 못한 인민군들이 남아있는 거야. 맞죠? 그때가 애매한 때입니다. 그때 남편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한 거야? 집에 먼저 내려온 거야. 맞죠? 자, 아주머니의 남편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여서 부정적 사건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맞나요? 네. 그렇지. 성질이 급해서. 그러니까 이 성질 급한 남편이 이미 내려와 있었다라는 부분에 사실 아직 남편 죽기 전이잖아. 맞죠? 그래서 오씨 남편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껴집니다. 맞죠? 자, 다음 3번. 전쟁으로 인해 이제 상처를 입은 이들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다. 디귿. 네. 아주머니의 태도가 조금도 농담 같지 않아서였다.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아주머니의 태도 또는 아주머니의 농담은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그 할머니를 보고 도리질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 대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약간 아주머니는 농담처럼 얘기한 거야, 맞지? 근데 내 입장에서 그게 농담처럼 안 느껴져. 왜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잖아, 맞죠? 그래서 당연히 그 마음을 이해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쉽게 웃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이, 그렇죠? 다음 4번. 나아가 이후에 아주머니의 아들과 관한 미신과 돈을 벌고자 하는 그녀의 절박함을 알고 바꾸는 인식이다라고 했습니다. 리을은 아주머니의 비굴한 태도는 몸에 배지 않고 어색하게 겉돌아서 보기 흉했다였다. 그렇죠? 자, 이거 이해한 거야, 이해하기 전이야? 이해하기 전. 이해하기 전입니다. 맞죠? 이거는 이해 전입니다. 이게 보기 흉했다잖아, 이해하기 전에는. 자,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과 분단. 우리 현대사의 중심에 위치하여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는데, 자, 전쟁과 분단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세대의 작가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를 작품화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소설 가운데 전쟁과 분단의 참혹함을 증언하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는 내용들의 작품이 많다는 것.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은 작품에서 형성한 비극적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 방법이 무엇인지 이제 얘기한다. 결국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전쟁과 분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보면 이제 도리질과 관한 우파의 과거를 통해서 전쟁과 분단의 참혹함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고, 맞나요? 네. 완전 맞는 말이지. 맞죠? 이 도리질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으로 봐야 돼요.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전쟁의 참혹함이 인간, 개인에게 주는 피해가 바로 도리질이야. 이해되지? 우리 인간에게 엄청나게 주는 어떤 상처, 이게 도리질이야. 알겠죠? 그 다음, 나아가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사명감과 긍지에서는 노파에 대한 아주머니의 사랑을 바라보는 나의 긍정적인 시선으로 나타나는 거 맞나요? 네. 맞죠? 자, 그러면 이 긍정적인 시선이 어떻게 나타나는데? 이 대사업을
완수하려는 모습에서 좀 끝까지 이 노파를 지키고자 하는 이 아주머니의 태도에서 마음이 바뀌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다음 노파뿐만 아니라 아주머니 아들이 그 지경에 당하는 걸 보았다는 언급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가 전 세대적 차원에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요. 네. 어디에서? 자, 잘 보세요. 이게 아들로 연결되는 이유는 뭔데? 아주머니의 남편이 죽은 게 결국은 아들 입장에서 누가 죽은 거야?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거잖아. 네. 이거 이해돼? 네. 자, 그래서 아들이 그 지경 당하는 걸 보았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조그마한 애기가 아빠 죽는 걸 봤다 이 말이야, 눈앞에서. 이거 이해돼요? 아빠가 총 맞아 죽는 걸 눈앞에서 본 거잖아. 이해되지? 자, 그러니까 지금 노파는 자신의 아들이 죽은 거, 아주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죽은 거, 아들은 뭐야? 자신의 아버지가 죽는 걸 세 명 다 눈앞에서 본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세대에 걸쳐져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4번 특정 이념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폐장병에 의해서 아주머니의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서 당시 전쟁의 비극성이 잘 드러나는 건 맞나요? 아니요. 그러면 특정 이념을 따르는 걸 강조하는 자, 잘 보세요. 이게 맞아 이거 틀린 거 맞아 이거 틀린 거 맞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자, 그럼 이렇게 하나 물어봅시다. 이 폐장병을 서울 수복이 되기 이전, 그러니까 인민군 점령 지역이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특정 이념을 따를 것을 강요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서울이 수복되기 전에는 했을 거야. 맞죠? 그런데 폐장병이 되고 나서는 뭐 한 거야 지금? 특정 이념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왔는데 만났는데 저렇게 얘기하니까 아, 저 사람은 반동분자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쏴버린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볼 생각은 전혀 없었어. 강요할 생각도 없었고, 왜 우리 빨리 이제 도망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뭐도 하니까 이제 달라 할 심정으로 왔을지도 모르지. 맞죠? 와가지고 하는 행동을 보니까 딱 이 집안에 누가 있는 거야 지금? 반동분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저기서 나왔는데 남자가 하나가 나왔네? 반동분자. 바로 봐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특정 이념을 따를 것을 강요하는 건 지금은 안 하고 있지. 그렇죠? 그 전에는 했을 거야. 자, 그래서 F이 많이 되죠. 자, 5번 남편이 서럽도록 보고 싶어진 나의 모습에서 타인의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바라보고 그를 이해하는 것이 나의 상처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양상. 그러니까 이게 봐봐봐. 결국은 남편에 대한 미움이 생겨서 여기로 왔는데, 그러면 남편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남편도 마찬가지로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헤어지고 온 사람이야. 이거 이해되죠? 자, 남편도 전쟁으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딸만 데리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가족들, 그러니까 자신의 뭐 남편도 어머니고 이거 다 있었을 거 아니야. 자신의 가족 친척이랑 다 생이별하고 남한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 역시 뭐야? 전쟁의 피해자야. 이거 이해돼요? 남편 역시 전쟁의 피해자. 그런데 전쟁의 피해자인 또 다른 노파와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나의 상처의 회복으로 넘어가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나의 남편, 그 다음에 노파, 아주머니 모두 전쟁의 희생자입니다. 7번 볼까요? 요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요 박완서 작가의 어떤 특징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좀 뭐라 해야 되지? 그 여성의 삶을 연민하는 것은 또 다른 여성, 요런 구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성을 연민하는 또 다른 여성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보기는 윗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나는 마주 잡은 고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보낸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저기 도리질 할머니랑 그다음에 아주머니가 손 잡는데 나도 거기에 손을 얹는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뭐야? 지금 두 여성이 겪은 그 아픔에 또 다른 여성이 공감을 표시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그 또 다른 여성 역시 무엇으로 인한 상처? 전쟁으로 인한 상처에 또 내가 상처를 받은 거야. 그 남편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이제 아주 큰 상처를 입게 된 그 두 사람을 내가 연민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이 얘기는 단순히 온기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전쟁의 상처를 함께 견뎌온 두 여성의 삶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를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한 겁니다. 맞죠? 자, 또한 나는 노파의 도리지를 더 이상 부정적인 몸짓이 아닌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재해석하면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게 됐다죠. 자, 봅시다. 나는 고부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삶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맞나요? 맞죠? 자, 다음 나는 노파의 도리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받고 있다. 맞나요? 네. 이거 본문의 문장 그대로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노파의 도리도리를 보면서 그 노파의 도리도리가 나한테 당신 그렇게 헛되이 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로를 어떤 주는 것 같다라고 이제 나중에 이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맞죠? 본문에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나는 고부의 연대감 속에서 허망하지 않은 가치 즉 가족애를 발견하고 있다. 맞나요? 가치 아까 요거랑 연결되는 건데 내가 여행을 떠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게 아무 그 이유 없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문제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야? 가족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해되죠? 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이 허망하다 내 삶은 참 허망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에 여행을 오게 되면서 그걸 위로받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허망하지 않은 가치 즉 가족애를 발견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과 내 딸, 사실은 내 배에서 나온 딸이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내 남편과 딸에 대한 가족애를 다시 발견하면서 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음 4번. 나는 고부에게 닥친 비극적 사건의 전말을 모두 듣고 그들을 동정하고 있다. 뭐가 틀렸는 거야? 공정. 자, 이게 말이 다르고 다르고 동정은 어떤 감정만 있을까요? 불쌍. 근데 연민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불쌍 플러스 공감. 근데 여기에는 소설에서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을 경건하게 바라봤다. 있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자, 그 다음 8번 한번 봅시다.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 사건의 전말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아주 짧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요. 아니겠죠. 자, 다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나요? 자, 여러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냥 하나의 사건, 큰 사건 안에서 하나의 과거만 나오고 있어요. 하나의 과거만. 병렬적으로 나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동시에 진행돼야 되고. 알겠지? 자, 다음 배경 묘사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비극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자, 다음 서술자가 자신의 내면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며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맞나요? 잠깐만, 이거 5번 맞는데? 1인칭이잖아. 맞죠? 1번 봅시다.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 사건의 전말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대화가 아니요. 왜 끓이면
전쟁 얘기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학교에 보여. 과거 사건이 정말 앞에 걸 봐야 돼. 오케이. 자, 앞에 봅시다. 뭔 말인지 yes. 요거 우리가 흔히 요약적으로 제시되면은 뭐 어떻게 제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인물이 말을 해. 그러면 그 말 대사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게 보통 요약적 제시입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쭉 이렇게. 근데 지금 과거 사건은 뭘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내화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보면 앞에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어느 야방을 틈타해가지고 쭉 해서 보면은 어머님은 그저 모른다고만 그러세요. 세상 없는 사람이 물어도 아고 있는 것은 그저 모른다고 그러셔야 돼요. 이게 지금 아주머니가 노판테 하는 대사잖아, 대사.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대사인데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내 안에 내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해돼? 이거는 누군가가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 이건 서술자가 누군가가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아주머니의 대사. 그래서 지금 노파가 그걸 배우고 또 뒤에 아주머니의 대사. 나 모른단 말이에요. 대사. 이게 계속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한편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했다고 볼 수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제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주머니가 나한테 그냥 한 번의 대사로 있었던 일 그냥 쭉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사실은 25년 전에 제 남편이 죽었어요. 어떻게 죽게 됐냐면 제가 할머니 그 시어머니에게 이제 도리지를 가르쳐 드렸는데 너무 크게 해가지고 주눅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요약적 제시야. 이해되지?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토막 이야기가 툭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그때 실제 사건이 그려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요약적 제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게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그냥 이제 뭐라 해 소설 속에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로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봅시다. 요거 재밌죠? 자, 그래서 이 소설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좀 작가가 잘 썼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주머니가 항상 이 노파가 항상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도리도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도리도리는 어떨 때 씁니까? 아니다라는 말 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정하거나 배척할 때 쓰는 말이잖아. 맞지? 그런데 사실은 그 도리도리라는 행동을 통해서 주인공은 뭘 하고 있는데 위로받고 있잖아. 그게 굉장히 좀 특이한 구조죠. 재미있는 구조지. 자, 볼게요. 자, 문학에서 아이러니는 표면적인 이야기랑 이면적인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아이러니. 반어라고 하죠, 반어. 엥? 아이러니는 영어로 아이러니. 네? 아, 내가 영어라고 했어? 아, 다시 아이러니를 우리말로 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아, 진짜? 네. 나 몰랐어. 아이러니를 우리말로 한 건데 반어죠, 반어. 맞죠? 역설을 우리말로 말하는 역설을 영어로 뭐라 합니까? 알았어. 패러독스라고 하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면적인 의미가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된 상황을 말합니다. 특히 비극적 아이러니는 등장인물의 행위가 의도와는 정반대의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때 발생하며 이는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져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죠. 도리도리랑 관련 있겠다. 그치? 봅시다. 아주머니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시어머니에게 한 행동이 오히려 남편을 중국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비극적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맞나요? 네. 맞죠. 살리려고 했는데 죽게 되잖아. 그럴 때 슬픔이 뭐가 돼? 배가 됩니다. 맞죠? 왜 그 공포영화 같은 경우에도 왜 내 아이를 꼭 살리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걔가 죽으면 너무 슬퍼지잖아. 맞죠? 자, 다음. 인민군이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해칠 의도가 없었지만 결국 그녀의 남편을 죽였다는 점에서 상황의 아이러니를 볼 수 있다. 맞나요? 네. 맞지. 잠깐만, 적절한 거다? 근데 이거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인민군이 처음에 시어머니를 해칠 의도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꿨잖아. 맞죠? 그러니까 의도가 죽이는 순간에는 없지 않았어. 고의. 죽이는 순간에는 죽이려고 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총을 왜 눌러? 맞지? 그러니까 쏠 때는 죽이려고 쏜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의도가 없었던 게 맞겠지. 그런데 죽이는 순간에는 의도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죠? 그래서 상황의 아이러니를 엿본다 라고 볼 수는 없겠다. 그렇죠? 그 다음, 시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서 연습한 대로 행동했지만 이로 인해서 아들을 잃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격의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그렇죠? 성격의 아이러니가 틀렸지. 맞죠? 이거는 행동의 아이러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다음, 아주머니가 비극적 사건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자신의 의도를 숨기려는 그런 건 전혀 없죠. 이제 그냥 담담해진 거야. 솔직하게. 맞죠?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 다음, 남편이 서울 수국 소식을 듣고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결국 죽음을 맞았다는 점에서 운명의 아이러니가 확인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비극적 아이러니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아주머니와 노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은 이 소설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 이외에는 뭔가 이야기 속에 기여하고 있는 반응이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이 사람이 뭐 죽을 운명이었나 살 운명이었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자, 다음 12번 봅시다. 아니다, 11번도 보자. 자,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이해타산 밟고 맞나요? 네. 아니요. 아니지. 이해타산이 뭔데? 그 기억 안 납니까 혹시? 기억 속에 들고 명선이 기억나요. 그 중3 때. 저기 주인공이 자기 부모님이 명선이 금반지 뺏으려고 나는 너를 친자식과 다름없이 키워왔다 막 이런 이제 거짓말로 어떻게든 회유해가지고 명선이 금반지 빼앗으려고 하잖아. 기억 안 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게 이해타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이해타산이 뭔데? 이익과 손해를 인간 사이에서 계산적으로 따지는 사람들, 그런 성격을 이해타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해타산적 성격이 드러나는 건 아니죠. 다음. 자, 성질이 급하고 경솔 맞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 다음, 순진하고 고지식해서 다른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른다 맞나요? 아니요. 네? 맞지 않아요? 시어머니요? 아주머니의 시어머니 도리지라는 노파.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시어머니한테 모른다를 계속 가르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람 의심할 줄 모르고 고시고대로 다 믿으니까 뭐 하는 거야? 모른다라고 가르쳐주고 남편 어디 있는지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절대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맞죠? 왜 그런데? 남을 의심할 줄 몰라서 순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때는 집집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인민군들이 찾아와가지고 너네 반동군자 아니야! 하면서 막 반동군자 찾아내려고 하면 사실 저 집에 반동군자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꼰지르고 막 고자지르고 막 그랬다고. 맞죠? 이게 집집마다 서로 이제 막 의심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저 사람 혹시 저기 공산주의 안 믿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그런 거에 가지고 다 쏴 죽이는 거 아니야. 진짜요? 그러니까 남편 죽었지. 아니면 어떻게 다 묶어가지고 포로로 잡아가는 거야. 그렇죠.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공산주의를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척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지. 또는 실제로 그거를 이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미국 돌아갈 때 다시 북한으로 자기들이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서울 수독되고 나서 월북한 사람들 많았죠. 아 나는 이 자본주의 싫어, 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래 이러면서 월북한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그 월북한 사람들 중에 이 문학인들도 되게 많잖아.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안 나.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그 가끔씩 문학인들 중에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인데 현대야 분명히 1900년대 사람이야. 근데 죽은 연도가 이렇게 물음표로 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다 월북한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죽었는지 몰라서. 왜 무서운데? 아, 자기가 북한 그냥 가서 살려고 한 거야. 뭔가 미스테리. 미스테리. 그 미스테리하긴 하지. 죽은 연도 이렇게 물음표로 나와서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제 월북한 사람들이죠. 자 다음. 자 윗글에 나타난 아주머니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감정을 격하지 있게 드러내지 않고 있다 맞나요? 맞죠? 격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소술하고 있어요? 담담하게 소술하고 있죠. 그 다음 시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음을 알 수 있다 맞나요? 네. 한약도 지어보고 다 했다며. 근데 그래도 안 된다며. 자, 시어머니의 도리지를 이제는 도와드려야 할 대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맞나요? 네. 맞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은 봉양이었어요. 할머니의 대사업은 뭐였는데? 도리. 그 도리지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대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자,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것에서 사명감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 맞나요? 네. 또 맞죠. 자, 다음 남편의 죽음이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시어머니를 원망하고 있다? 전혀 아니지. 그렇게 살면 너무 지옥 같지 않을까요? 네. 자신이 시어머니를 공명하는데 시어머니는 또 내 남편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뭐 할 수밖에 없었어. 묻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지난번에 제주 4.3 사건 이야기했잖아. 맞죠? 나중에 여러분들 어른 되고 나면 제주 4.3 사건에 4.3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전시관이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너무 참혹해. 진짜 참혹해요. 이제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자료도 생각보다 되게 생생하게 살아있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나 그러니까 그 제주도 사람들이 안 그래도 그 땅도 척박한데 그 밑에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찌됐건 간에 섬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이쪽 평지 쪽에 살 수가 없었던 거야. 하도 그게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막 산속에 들어가지고 막 판자집으로 막 지어놓고 살고 막 그랬어요. 이 동네로 내려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사람들 막 다 무슨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막 한 몇십 명, 몇백 명씩 그냥 여기 다 넣어놓고 아무데도 못 나가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또 뭔데? 우리 옆집 사람들이야. 서로가 서로를 못 믿고 죽이고 얘기했잖아. 저 옆집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죽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 집에 아들 죽이고 다 그렇게 됐다고. 제주도 한 그 좁은 땅 안에서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이념 대립이죠. 이념 대립.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떤 때를 정해서 이제 그 추모하는 공원을 짓고 거기에 희생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제 다 담아놓고 이제 묻고 넘어가는 거지. 그러지 않고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좀 가보세요. 가기 전에 갔다 와서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너무 참혹해서. 진짜요? 그 정도예요? 좀 약간 먹먹해지만 너무 좋겠죠. 헐.
그 소설 중에서는 순이삼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좀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약간 저가 너무 슬퍼가지고 시도도 못 하겠어요. 근데 한 번씩 그런 거에 빠지고 싶은 날이 있지 않나요? 아, 네. 별로 약간 없어요. 빠지면 너무 많이 빠지게 되지 않아요? 그날 하루는 거기 좀 빠져 있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색도 하고. 난 제주도 여행 가서 그냥 하루 정도는 그런 사색해보는 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 수학여행 제주도 가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말씀드릴게요. 거기를 가진 않는 거야. 그러면 근데 너네 아직도 안 갔어, 수학여행? 언제 가는 거야? 2부 아 맞네, 너 2학년 때 갔구나. 아직 1학년이구나. 새내기예요. 근데 나 이 순위 삼촌 언제 읽었냐면 고2 이때 읽었거든. 나 고2 때 국어 선생님이 약간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진짜 엄청 많이 때렸단 말이야. 그래서 제주도 가기 전에 저거를 다 읽으라고 안 읽은 사람 때렸어요. 이게 뭐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네가 제주도에 어떤 폭력이 있었는지 공부하라면서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그걸 읽게 만들었어. 개인 따거나 메일 들고 다니면서 안 읽으면 때렸어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래서 나 제주도 수학여행 갈 때 그걸 읽었던 기억이 나. 그걸로 수행평가를 했나? 하여튼 뭐 그랬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랬습니다. 15번만 좀 보고 마칠까요? 자, 윗글에 모파에 대한 서술 방식과 그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내면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인물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아니요. 자, 이게 지금 노파에 대한 서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술자가 노파를 바라보면서 뭘 하는지. 그렇죠? 자, 그 다음 과장된 행동을 통해서 비극적 상황을 해학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 다음 외양에 대한 외양과 행동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사연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맞나요? 네. 맞죠? 이거 초반에 어떻게 해? 내가 그 집 안방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도리질하고 있는 노파를 보면서 약간 이제 우리로 하여 읽는 독자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좀 유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 4번 니은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긍정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 그렇지? 그냥 사연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약적 제시 아까 아니라고 했지. 뭐가 나온다고? 내화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내화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냥 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생을 압축적으로 돌립니다. 정답은 3번, 15번. 자, 하고 이것도 나머지 다 풀어보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연출 또 이거 문학을 우리 시험 전까지 해서 시험 치기 2주 전까지 계속 문학만 할 거야. 헐? 진짜 필요할 문학 계속 하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저기 5단원인가? 4단원 이제 진도 좀 나가고 필기 그거대로 그냥 이제 저는 외우는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마지막에 기차 때 문화를 다 까먹고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혼나시. 아니 학교에서도 하잖아. 학교에서도 짚어줄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 내가 아니 약간 그 얼마나 기뻐져. 아니에요. 그거 안 까먹었어요. 그러지 마.